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느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행, 역사, 야구, 영화 이런 취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바둑도 못 둡니다. 장기는 옛날에 두었는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길을 어떻게 찾는지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영화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봤느냐 하면 1년에 한 300편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군대의 쫄병 시절에 미군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미군 부대에 가서 영화 필름 빌려와가지고 우리 내후반에서 상영하는 이거를 좀 안다고 그런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표정이 아주 좋아집니다. 영화 하면은 어릴 때로 돌아가죠. 그래서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한 시골의 작은 극장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그야말로 인생 극장,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네마 천국. 조갑제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그런 영화 이야기를 가끔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무슨 영화를 가장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이 딱 3개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영화. 아니 여러 번 텔레비전에 워낙 많이 상영하는데 여러 번 봐도 재미가 있더라. 닥터 지바고, 사운드 오브 뮤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3 영화를 한국 사람들은 여러 번 보는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6번 봤다 그러고 5번 봤다 그러고. 그 중에서 저는 어느 영화를 가장 많이 봤냐면 닥터 지바고입니다. 닥터 지바고. 닥터 지바고를 지금까지 한 7번 본 것 같습니다. 돌리다 보면 교육방송 같은데 닥터 지바고가 나오면 이거 뭐 여러 번 봤는데 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보게 돼요. 이거 봤는데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명화의 마력입니다. 좋은 영화는 여러 번 보게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2번 보면은 거의 허점이 드러나고 하지 않습니까? 3번 안 봐지죠. 그러나 잘 만든 영화, 이 3 영화, 닥터 지바고, 사운드 오브 뮤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여러 번 볼수록 재미가 있어요. 또 여러 번 볼수록 그 영화에 빈틈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닥터 지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 닥터 지바고에 나오던 주연으로 나온 오마 샤리프, 닥터 지바고였죠. 오마 샤리프가 83세로 죽었습니다. 오마 샤리프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오마 샤리프라는 우리 담배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담배도 있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오마 샤리프. 이분은 한번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오마 샤리프가 나온 영화가 이 닥터 지바고는 처음은 아니고 그 앞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역으로서 나와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배역을 한 것이죠. 이 오마 샤리프를 선택한 사람은 물론 이 닥터 지바고의 감독입니다. 닥터 지바고의 감독은 누구냐? 데이비드 린이라는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 3시간 넘죠. 피터 오툴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년에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상영이 됐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 그 앞에 또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 다 대작입니다. 다 3시간 이상입니다.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의 로렌스, 닥터 지바고, 다 영화사에 남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닥터 지바고 역으로 오마 샤리프를 선택을 했을 때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영화에서 연기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무표정한 상태로 그냥 있어라. 웃지 마라. 절제된 연기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마 샤리프는 그렇게 뻣뻣하게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연기를 시킨 대로 하다가 회의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중에 데이비드 린 감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데이비드 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영화를 본 사람은 결국 당신만 기억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닥터 지바고가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심각한 얼굴이죠. 우수에 찬 눈동자라 그럴까요? 그러나 눈동자로 연기를 합니다. 눈동자 연기를 하죠. 그 얼굴이 아주 오랫동안 남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결혼을 했는데 이 혁명의 와중에서 헤어졌습니다. 의사로서 1차 세계대전 때 종군했을 때 간호부로서 자기를 도와준 라라라는 여자와 이룰 수 없는 사랑, 절박한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죠. 그것도 시베리아의 눈 덮인 어떤 마을에서. 이 라라 역을 맡은 사람이 영국 배우 줄리 크리스티입니다. 줄리 크리스티. 또 많은 영화에 나온 사람은 아닌데 이 영화 개봉된 게 1966년인데 그 앞에 다링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줄리 크리스티가 아니라 이 닥터 지바고의 애인으로는 소피아 로렌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 영화 제작자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인 소피아 로렌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비드 린 감독이 보니까 소피아 로렌은 몸이 너무 크다 해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이 닥터 지바고의 본처 역으로 나오는 사람은 유명한 찰리 채플린의 딸이죠. 그 역에는 원래 오드리 헵번이 또 추천됐다고 합니다. 달라졌어요. 자, 이 영화는 어디서 찍었느냐? 이 영화에 보면은 눈 덮인 이 설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속으로 기차가 지나가고 터널을 지나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 소설에서는 그게 시베리아죠. 근데 이 찍을 땐 동수 냉전 시대니까 시베리아에 가서는 찍을 수 없었죠. 어디서 찍었을까요? 닥터 지바를 보신 분들 많으시는데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 영화 어디서 찍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전체가 한 해발 한 600m 되는 땅입니다. 스페인의 평균 해발 고도가. 마드리드 근방에 겨울에 눈이 옵니다. 거기서 찍었고 부분적으로 핀란드와 카나다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마드리드 근교에서 그것도 1960년대입니다. 프랑코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프랑코는 아시다시피 내전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삭슨 반공 독재자였어요. 거기서 러시아 혁명 장면을 찍는데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막 불러 젖히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스페인 내전 시절 1936년 무렵에 들었던 사회주의 혁명 운동가가 나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 프랑코가 죽었다. 무슨 쿠데타가 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애잔한 장면이 두 개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라라와 헤어지는 장면이죠. 라라가 어차피 잡혀서 죽게 되니까
어붓 아버지 로드 스타이거라는 배우입니다. 로드 스타이거가 이 라라를 데리고 와서 피신시켜 주는데 오마 샤리프는 따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설매 타고 저 멀어지는 라라를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창문을 깨고 바라보는 그 장면이죠. 그 장면. 영원한 이별이죠. 그 장면이 가장 유명한 장면일 겁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헤어진 라라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모스크바인지 베테스부르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모스크바겠죠. 모스크바에서 그때 전차를 타고 가는데, 닥터 지바고가 전차를 타고 가는데, 바깥으로 보니까 라라가 걸어가더라. 그래서 내리기 위해서 전차를 멈추고 내리려고 하는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내려서 가슴을 만지면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라라를 향해서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장면. 이게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그럽니다. 이 마지막 장면도 유명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뭐냐? 큰 수력발전소 댐에서 이 닥터 지바고 형인 공산주의자인 이복 형인 그 사람도 유명한 배우입니다. 알렉 기네스라는 이 영국 배우 그 장교인데 공산당에 충성한 혁명가였고 장교가 라라의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수력발전소에 와서 그 딸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력발전소는 아주 근사한 그 배경을 이루는데 그 수력발전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에 있는 알데 아다빌라 댐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한 140m 됩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봐도 지루하지 않는 것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을 깔고서 그 속에서 혁명의 와중에서 몰락하고 헤어지고 하는 그 인간 군상을, 인간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스토리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무슨 자기적으로 뭐 만든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처럼 아주 스스럼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이 영화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소설이든 영화든 명작으로 남는 것은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많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게 이 영화의 생명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오마 샤리프 아주 순진한 의사 그리고 시인이죠. 그것은 이 닥터 지바고를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그때 냉전 시대니까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출국이 금지되어가지고 상을 받지 못하고 이 작품만 외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먼저 번역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소련에서 상영된 거는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개방 정책을 편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닥터 지바고는 또 소설도 소련 안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었던 아주 역사적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줄리 크리스티가 배역이 된 라라라는 여자죠. 라라라는 여자. 아주 육감적이기도 하고 아주 도전적이기도 하면서 한마디로 순정형은 아니지만은 이 여자분은 지금 이런 17대 후반에 대해서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 특히 줄리 크리스티의 역이 이 영화를 생동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줄리 크리스티를 기억하는 라라 하면 줄리 크리스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돈을 가장 많이 번 영화 통계가 있습니다. 1등은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4억 달러, 2등은 아바타 30억 달러, 요 한 2년 전의 통계입니다. 3등 스타워즈 28억 달러, 4등이 타이타닉 25억 달러, 5등이 사운드 오브 뮤직 24억 달러 매출액이, 6등은 E.T. 외계인이라는 뜻이죠. 23억 달러, 7등은 10개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22억 달러, 8등이 닥터 지바고 21억 달러, 9등이 조스, 이 살인 상어를 다룬 영화 20억 달러, 10등이 백설공주 18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가 나왔을 때가 1966년입니다. 이 해에 또 유명한 영화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류스라는 여자가 나온 뮤지컬 영화죠. 그래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았고, 아카데미상, 즉 오스카상을 사운드 오브 뮤직이 완전히 쓸었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이라고 합니다. 신상욱 씨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닥터 지바고에 흐르는 그 현악기, 그게 러시아의 무슨 전통 악기라고 합니다만, 그게 연주하는 노래, Somewhere My Love라고 그러죠. Somewhere My Love. Somewhere My Love. 라라의 테마라고도 합니다. 그게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영화연구소라는 데서 꼽은 이 영화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에서 이 닥터 지바고는 역대 39등으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39등.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치려고 합니다. 닥터 지바고를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6.25 때 바로 공산혁명과 비슷한 공산당이 일으킨 전쟁 속에서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념에 의해서 형제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하는 것을 체험한 그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닥터 지바고를 더 자주 보는 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